정권 교체 우선 여운 제안 안 해들 함께 가야입니다. 네,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안철수 이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 상대적으로 좀 대선 출마 선언 자체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어제 혼자서 이 패널들한테 둘러싸여서 이 혼자 대국민 압박 면접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말을 뒤집은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그만둬서 다시 대선 도전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재선에 도전해서 계속 서울시장으로서 그 서울을 바꾸겠다. 국민들은 혹시 여기 이 부분에서 질긴 분 한 분 추가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좋은 놈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질기진 않고요. 예. 네, 지금 영상을 봤는데 이수아 기자, 어제 압박 면접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이 대국민 면접하면서 진중권 교수를 섭외했는데 이게 굉장히 흥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안 대표와 국민의당도 이런 홍보 효과를 노렸던 걸까요? 이 어제 앵커 말대로 국민 압박 면접 실시했습니다. 재밌는 말 많이 나왔는데요. 우선 면접관이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최수영 시사평론가, 또 오늘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되신 조국 흑서의 저자, 이 서민 단국대 교수였습니다. 우선 놈놈놈 발언 듣고 오셨는데 거대 양당 후보들을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에 비유했던 것의 발언에 대해서 이 당신은 질긴 분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대선 출마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송곳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선 자기는 좋은 놈이다라고 재치 있게 맞받아쳤고요. 안초딩이란 별명에 대한 질문에는 제 학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점이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네. 뜻인지 아시겠죠? 네. 제 기준으로는 이것도 굉장히 현명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지금 보니까 굉장히 답변 자체가 좀 재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지난 대선에서 이 안철수 후보 이 토론의 모습이 뇌리에 남거든요. 그 모습 같이 한번 보고 오시죠.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네, 지금 뭐 모습을 보니까 그때와 이 어제 있었던 압박 면접은 정말 뭐 사뭇 다른 사람 같습니다. 이번 대선 출마가 세 번째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이번엔 좀 여유롭고 받아치는 것도 좀 수준급인 건데 이수아 기자. 그런데 이 압박 면접에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안철수 후보 결국에 이 뒤에 따라오는 꼬리표가 이 단일화 꼬리표를 뗄래야 뗄 수가 없을 텐데 어제 이 단일화 얘기 나왔나요? 네, 대권 도전 선언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써 단일화 얘기 나와서 안 대표 사실 많이 서운할 것 같은데요. 며칠 만에 입장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압박을 받게 돼 있다. 이번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어제와 같이 자신으로의 단일화가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일종의 밸런스 게임, 그러니까 양자택일 같은 게임 질문도 나왔어요. 정권 교체냐, 대선 완주냐, 하나를 택하라는 질문도 나왔는데 안 대표 정권 교체를 택하면서도 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후보가 나뿐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또 무운을 빈다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불출마 약속을 번복하고 대선에 나왔다는 이 대표 공격에 대해서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보니까 안철수 후보의 이 어제 압박 면접 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뭐 저는 뭐 제대로는 안 봤습니다만은 뭐 한 50점 정도는 뭐 50점. 예. 생각보다 좀 박하게 주신 것 같아요. 원래 토론을 그렇게 재밌게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예, 옛날보다는 나아졌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그 문재인 후보 옆에서 내가 MB 아바타냐고 할 때 네. 그때 너무너무 썰렁했잖아요. 그때 지지율이 완전히 폭락을 했어요. 네. 그때보다는 조금 늘었죠. 근데 이제 임기응변으로 좀 재밌게 하고 활발하게 하는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우리나라 정치에서 인재 중에 하나고 한데 이번에 다시 대권 도전 선언한 거는
본인이 국민들이 알기는 다들 대선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본인이 여러 가지 변명하지만은 또 약속 위반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삼수한다는 게 과거의 새정치 10여 년 전에 들고 나왔다가 조금 있다가는 민주당, 국민의힘, 보수, 진보 왔다 갔다 하면서 철새 정치, 철수 정치 됐다가 이번에는 혹시 좀 알박기나 떴다방 아니냐 뭐 이런 좀 비판도 좀 받고 있습니다만 뭐 출마할 자유는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 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민주당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좀 미안하긴 하지만 국민의힘하고 어떻게 되느냐. 연대 제휴가 되느냐. 한쪽이 포기하느냐. 뭐 DJP 연합처럼 할 수 있느냐. 또 내년에 또 보궐선거도 또 있거든요. 종로도 있고 맞아요. 강남도 있고 또 6월에는 또 지방선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타협할 게 많아서 내년에 그 이합집산 연대 제휴가 어떻게 될지 그게 큰 관심입니다. 네, 아니 지금 100점 만점에 50점이라는 딱 절반만 주셨습니다, 평가를. 근데 안철수 대표의 대국민 면접에 패널이 4명이 나왔는데 이 4명 중에 1명이 바로 이 기생충 학자이자 조국 흑서의 저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었던 이 서민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서민 교수가 이호정 기자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꾸준히 윤 전 총장을 홍보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라도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 교수 지난달 유튜브에서 윤석열 후보의 몸보신을 위해 홍어와 맥주를 대접한다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이후에 업로드된 이 썸네일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보시면 윤석열을 위해 홍어 준표를 씹다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요. 논란이 되자 서 교수는 죽을 죄를 지었다. 당분간 유튜브 등 SNS 활동을 중단하겠다, 사과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홍준표 후보 측 캠프에서는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변인은 홍어는 인터넷에서 호남인에 대한 멸칭으로 사용되고 인지 오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 교수가 윤 후보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홍 후보에 대한 마타도어와 함께 호남인들의 또다시 상처를 주는 행위를 벌였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뭐 말실수가 좀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좀 조용한가 싶었는데 이제 또 주변에서 또 좀 시끄러운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호정 기자 보니까 이 건 말고도 이 서민 교수 건 말고도 또 뭐 해촉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인 김소현 변호사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다가 해촉됐습니다. 이 김 변호사가 누구냐 하면 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이 현수막을 대전시에 내걸어 네, 논란이 되기도 기억납니다. 했었고요. 지난 7월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욕설을 하는 글을 SNS에 올려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 변호사가 지난달 말에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게 언론 보도가 된 당일에 해촉 처리가 됐습니다. 이 캠프 측에서 공식적으로 해촉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 김 변호사에게 붙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으로 보이고요. 네. 김 변호사가 오늘 SNS에 직접 입장을 올렸습니다. 이 해촉에 대해서 아무 불만 없이 수용한다. 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에 대한 비판이 이 해촉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설명을 내렸습니다. 누구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이준석을 비판한 것을 두고 캠프서 자칫 윤석열과 이준석 갈등으로 외부에 비춰지는 것을 우려했던 모양이다라는 설명을 SNS에 남겼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지금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야당. 근데 국민의힘 주자들 이 배종호 교수님. 네. 이번 주가 그야말로 정말 라스트 위크입니다. 저희의 뭐 특별 기획 이름처럼 라스트 위크인데 이 어제 진행됐던 이 모바일 당원 투표를 보니까 이 투표율이 상당하더라고요. 54%까지 이 올라갔습니다. 일단 당원들 관심이 지대하다라는 이런 뭐 방증이 될 수 있겠는데 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당원들뿐만 아니라 이 가장 관심 있게 이 투표율, 이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 과연 나랑 붙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 이 관심이 굉장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바라는 이 국민의힘의 주자는 누가 될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 누가 나와도 자신 있다. 누가 나와도 자신 있다.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원론적인 얘기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속내로는 제가 판단할 때 네. 아마 윤석열 후보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지금 흠결이 많이 있잖아요. 장모 리스크 또 아내 리스크 본인의 또 고발 사주 또 뭐 대장동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후보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둘 중에 누가 후보가 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초박빙의 싸움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5% 미만으로 승부가 날 것 같은데 지금 양상은 윤석열 후보가 다소 우세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당심과 민심의 격차가 있는데 당심에서 한 10%포인트 정도 이기는데 민심에서는 5% 정도 포인트 지니까 거기서 조금 우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당원들 구성 분포가 말이죠. 50대 이상 65% 그리고 40대 이하가 35%니까 고령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좀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다소 우세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65% 정도 사상 최고의 득표를 보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디지털 세대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당심의 여론조사 측정 방법인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나이 든 분들은 좀 상당히 좀 불리하니까 종합해서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만이 알 수 있다. 라는 말로 저도 좀 도망을 가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재명 후보는 아마도 이 윤석열 후보가 나오는 게 더 좋아할 거다. 왜냐하면 의혹이 더 많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이 얘기를 듣는다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싶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수아 기자, 이 국민의힘이 지금 경선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이슈라서 뭐 잠깐 내려놓고 있긴 합니다만 민주당의 뭐 대장동 이슈처럼 국민의힘이라면 또 고발 사주 이슈가 같이 좀 따라 붙고 있습니다. 네. 이 고발 사주 이슈 오늘 공수처가 김웅 의원을 소환을 했죠. 네, 김웅 의원이 오전 10시쯤 검찰에 출석했는데 이 수사 착수 55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김 의원은 출석하는 자리에서 고발 사주는 실체가 없다. 지금 이 수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인지 공수처를 악용한 선거 개입 사건인지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작심 발언을 내놨는데요. 네. 이 조성은 씨가 공개된 녹취록에서 윤 전 총장 이름이 나와서 사실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름이 나오면 다 배후인가 최강욱 의원, 황희석 최고위원도 언급됐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손건사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문가에게 여쭤봤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미 체포영장, 또 구속영장 등 2번이나 막말로 공수처가 물을 먹었는데 또 영장을 재청구하겠냐.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지금 아까 이수아 기자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의 대장동, 국민의힘의 고발 사주, 이 이슈가 이 검찰 수사 이슈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네. 이 검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유력 후보들이 뭐 지금 뭐 국민의힘도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도 좀 여러 가지 고발 사주 의혹 갖고 수사를 받고 있고 네. 뭐 저 대장동 때문에 또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또 수사를 받고 있고 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어느 쪽으로 칼끝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후보들의 거취까지 결정이 되니까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죠. 그리고 또 이게 수사가 금방 끝나느냐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확실하게 쾌도난마식으로 끊어내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반은 좀 성의 표시를 좀 안 하고 공수처도 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역대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대통령 선거 아니겠느냐. 거기에는 또 그 비호감도의 공헌은 공수처나 검찰이 좀 어정쩡한 수사 이것도 상당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이 쾌도난마식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